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네, 수지 맞으셨죠? 무료 강의에, 네, 심리가 아니라 감정, 감정. 네, 심리가 아니라 교육 관점에서, 음. 어, 감정에 대해서 알려주실 감정 코치, 정다연 코치님을 오늘 모셨고요. 제가 알고 있는 감정에 대한 것들을 저는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이분께 뭐 부탁을 했는데, 마침 이분께서 얘기해 주시는, 가지고 계신 비전이 너무 멋지셔서, 아, 부탁하길 진짜 잘했다. 라고 생각을 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정이라는 게 다들 되게 어렵게 느끼신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음, 이거를 교육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잘 알려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감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 제가 듣고 아, 진짜 부탁 잘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강의 이름도 감정학 개론입니다. 네, 기대되시죠, 여러분? 아, 네, 기대해 주시고,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네, 네. 감정 코치 다현 코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도 이제 많이들 마이크 끄고 들어주셨네요.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다들, 평소보다 더 많은 반응들 부탁드립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다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따가 제가 활동지가 미리 나갔던 것도 있고, 콩님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중간중간 제가 뭔가 여쭤봤을 때 질문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답해 주셔도 괜찮으시거든요. 채팅창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제가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콩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내가 가장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냐면 저도 감정을 되게 어렵다고 느끼고 30년 넘게 살다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로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감정학 개론이라고 저도 시도한 거는 사실 이제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한 번 시도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연결이 된 거다 보니까 오늘 도대체 그럼 감정이 뭐지? 내가 조금이라도 감정이 너무 뭐 막연히 추상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감정학 개론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 이름은 정다현이고요. 저는 이제 2015년부터 24년까지 사실 이제 10년 정도 오프라인 카페를 매장을 운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페 주인장으로만 10년을 살다가 2022년도에 우연한 계기로 감정 코칭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감정 코칭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부모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사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이와 접점이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양육자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다가 일반 그냥 성인들, 미혼인 성인분들, 젊은 청년분들이 나도 감정 코칭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수요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사실 일반 성인 대상으로 감정 코칭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평소에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신 편이신가요? 나는 심한 편이다라고 하면은 채팅창에 1번 하나 남겨주시고, 저는 별로 심하지 않아요. 감정 조절 기복이 별로 없어요. 하면 2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1번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 1.5? 그런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감정 기복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없는 편인 줄 알고 되게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뭐니까 제 어릴 때 얼굴이거든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유치원 때 사진인데, 어릴 때 별명이 제가 날개 없는 천사였어요. 너는 진짜 천사야. 어떻게 거절을 한 번도 안 해? 이런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이 세 단어가, 응, 괜찮아. 난 상관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그렇게 하자.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한테 부탁을 많이 했겠죠. 근데 제가 그걸 다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 별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크게 화날 일도 없고, 뭐 미워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었죠. 34년을 그렇게 살다가, 아, 나는 감정 기복이 진짜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진짜 감정 기복이 없어. 제 남편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넌 진짜 감정 기복 없다. 근데 제가 그 34년 동안 믿고 있었던 게 와장창 깨지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라이프 코칭을 받을 때 그렸던 인생 그래프예요. 과제로 받았던 거고, 저희 코치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세 번, 세 개랑,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 세 개를 저한테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거를 점수로 점을 찍어서 그래프처럼 이렇게 연결하게 시키는 걸 시키셨거든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점이 거의 뭐 바닥까지 지금 내려간 부분 보이시죠? 이때가 제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크게 폭발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2019년도 정다현의 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감정 기복도 없었고, 별로 화날 일도 없었는데, 이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하던 가게도 매출이 되게 많이 안 나왔었고, 집안 경제 사정이 흔들리다 보니까 남편과 이제 불화도 자꾸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엔 둘이 별로 싸울 일이 없었는데, 이 경제적인 게 흔들리니까 그 불안 요소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때 남편과 엄청 많이 싸워.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나를 너무 뒤늦게 알게 됐고 화가 난 내 모습에 너무 깜짝 놀라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 자존감도 되게 바닥이 났던 시기였었고 엄청 힘든 시기를 보냈다.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사실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그동안 느끼는 부정의 감정을 모두 부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잘 조율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부정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감정을 잘 느끼는 거를 조율하는 거랑 아예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은 내가 정말 잘 조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자체를 자꾸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다현의 난이에 지나가고 이제 제가 2022년도 2022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외부 감정 코칭을 접하면서 1년 동안 수료를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 훈육 때문에 여러 가지 육아 서적을 보다가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됐고 그 감정 코칭에서 우와 이런 기법이 있다고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아이에 적용해 봤더니 아이가 너무 잘 흡수하고 변화가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이거 전파해야 되겠다. 엄마들한테. 그래서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1년 동안 수료 후에 2022년도 12월에 강사 수료증까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정 코칭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이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동안 나는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엄청난 궁금증이 생겼고 이거를 해소하고 싶어서 다양한 제가 활동들을 시작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켜본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했던 수련 받으면서 했던 훈련들을 다 챌린지로 쪼개가지고 챌린지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마음 정화 챌린지도 했었고, 감정 일기 쓰는 챌린지도 했었고, 하루 10분 대화의 기적이라고 엄마들 대상으로 아이와 잠들기 전에 딱 10분 동안만 대화하는 거, 그것도 했었고, 또 덕분에 챌린지. 보통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덕분에 뭐뭐 했다라는 거 한 줄씩만 찾는 챌린지도 했었고요. 또 뭐 헤빙하는 챌린지. 그리고 지금 이제 성장판 챌린지는 제가 올해 처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엄마들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한 달 정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챌린지를 2기, 3기까지 진행하면서 점점 스스로 변화를 느끼시고, 이거 된다. 감정 조율이 이제 예전보다 잘 돼요. 이제는 감정이 조금 더 편해졌어요. 이런 피드백이 오면서,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의 갈증이 있어서 제가 올해 대학원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이라는 걸, 과를 진학을 했고, 3월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감정을 한다고 하는데, 대학원을 간다고 했더니 제가 제일 먼저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심리학 하시는 거냐고 공부를.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교육공학과 가요. 그랬더니, 아니, 왜 감정을 하는데 왜 심리를 안 가고 교육공학으로 가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심리학 기반이 아니고 교육학 기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1년 동안 그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무언가 도구든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 교육공학과를 갑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참 되게 대단한 포부시다. 그래서 제이콥 님도 저의 그런 포부에 지금 반해서 저를 여기에 초대를 해주신 거겠죠. 네. 열심히 지금 그거를 개발하고 있고, 이게 뭔가 저만의 프로그램과 저만의 이런 도구들이 나오면 나중에 여러분한테도 이게 어떻게 잘 퍼질지, 후보 알기 전에 섭외하신 거긴 한데, 어떻게 잘 퍼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에 내가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미쳐보겠다. 내 감정에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의 일상을 자꾸 흔드는 거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만 내가 잘 조율을 하면 사실 그 이상, 그러니까 전문가한테까지 가는 그 단계까지 사실 안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해주면 물론 이제 심리 쪽으로 푸는 전문가들 영역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건 약간 치료의 목적이지만 저는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계속 단련하는 느낌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에 여러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감정에 대해서 감정학 개론이라고 잡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감정이 뭐냐 이거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에는 우리가 세 가지 종류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이제 보편적인 기본 감정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특수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등한 인지적 감정. 이거는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저도 이 감정학 개론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감정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순간 뭔가 자극이 왔을 때 확 뭐가 올라오는 그런 찰나의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이 모두 그냥 느끼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특수한 감정은 어떠한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권별로 조금 다른 정서적 가치들이 있고 또 이 문화권에서는 이런 감정이 조금 더 특출나게 좀 다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한테 화를 막 표출하는 게 되게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막 분노 조절 안 돼서 이렇게 막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화를 막 못 참아서 이렇게 버럭버럭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잖아요. 카페에서도 그렇고 음식점에서도 그렇고 내가 뭔가 부당하다고 여기면 엄청 막 폭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분노를 다루는 거를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엄격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다수가 있는 데서 뭔가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런 거는 되게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약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화를 표출하기보다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상황을 조율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시죠. 그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특수한 감정은 이렇게 문화권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등한 인지적 감정은 사회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외의 대상이 필요하고, 뭐, 그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럼 과연 감정일까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한 인지적 감정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뭐 죄책감이나 수치심, 질투 이런 거는 내가 지금 갑자기 뭔가 자극이 왔다고 나 이 사람 사랑해. 나 지금 죄책감 느껴. 이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좀 장기간에 형성이 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고등한 인지적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카테고리 범주 내에서도 이제 그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긍정의 감정, 부정의 감정, 이걸 이렇게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긍정의 감정은 좋은 감정, 근데 부정의 감정은 별로 좋지 않은 감정,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의 감정에 대해서 누가 표출을 하면 그게 난 되게 불편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내 스스로가 부정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감정 코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감정 자체는 우리 인간이 되게 원시시대부터 오래 태생 때부터 뭔가 우리를 몸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의 감정들, 예를 들면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생겨난 우리 DNA적에 박혀져 있는 그런 감정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화를 누군가한테 버럭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게 내가 이상해서, 내가 조금 독특해서가 아니고 누구나 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얼만큼 겉으로 남에게 표현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와 잘 조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건강하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기술들을 감정 코칭으로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와 잘 조율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정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감정 단어 이렇게 많은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감정 단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서 거의 손에 꼽을 정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쁨, 흥분 이건 조금 긍정의 감정이고 나머지는 사실 부정의 감정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감정보다 이 부정의 감정에 휩싸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부정의 감정 단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많은 부정의 감정들을 자꾸 없애려고 노력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부정의 감정이 올라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자꾸 거스르려고 하니까. 내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다. 그래서 부정성은 배제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그대로 두는 겁니다. 두고 긍정성으로 계속 채워서 이게 더 많이 내 마음 속에 지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감정을 적재적소에 조금 더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할지 그게 훈련이 되면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짜증이 확 났다가도 그걸 내가 순간적으로 탐색을 해보면서 아, 다시 생각을 바꿔서 긍정의 감정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훈련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그럼 감정은 제가 알아봤는데 그럼 도대체 기분은 뭐고 정서는 무엇이냐? 감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고, 죄송해요. 네, 시험에서 떨어져서 화가 난 거. 굉장히 짧고 강렬한. 그리고 욕구랑 좀 관련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욕구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극이 왔을 때 그때 짧고 강렬하게 감정이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분은 특정 감정이 되게 약하게 지속되는 거를 기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뭔가 짜증이 난다거나 계속 조금 불안한다거나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서 오늘 바람이 차서 날씨가 흐려서 아니면 오늘 센치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내가 이유는 모르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런 기분이야. 그거를 바로 우리 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서. 정서는 감정이랑 기분을 이제 포함하는 전체적인 심리적인 상황 현상인데, 내가 평소에 좀 불안도가 높은 편인지, 부정의 그런 정서에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편인지, 그런 것들이 나의 이제 장기적인 정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내 감정에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이런 문화나 나의 성격에 따라서 좀 형성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정서적 가치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국가별로 대표 정서 단어들을 조금 준비해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 딱 떠오르는 정서 하나 뭔지 아시죠? 바로 한입니다. 한. 대한민국 하면은 한 딱 떠오르죠. 엄마들 막 한이 많으셔가지고 화병도 많이 걸리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억울함이나 뭔가 슬픔, 이런 역사적인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DNA적으로 뭔가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원망이 섞인 그런 복합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억울한 상황을 잘 못 견딥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직장 생활만 해도 한이 생기죠. 억울한 일이 많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저도 해봤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서가 있고, 스페인에는 마냐나라는 정서가 있어요. 이게 마냐나가 스페인어로 내일이란 뜻이거든요. 내일. 근데 거기 내에 어떤 정서적 가치가 있냐면 약간 느긋한 태도, 그리고 낙천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감정적 상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에 있는 우분투도 공동체적인 이런 인간애를 의미하는 정서적 가치고요. 그리고 덴마크 휘게는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휘게는 뭔가 아늑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유대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적인 각 정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할 거냐면은 감정을 다루는 기술들을 조금 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실생활에 내가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냥, 아, 그래, 맞아, 이제 알았어. 근데 적용이 안 돼. 라고 하면은 저는 별로 좋은 뭔가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언어로 옮기는 연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콤님이 사전에 준비해 주신 활동지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냥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 거니까 이거 체크만 해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 단어,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건데, 감정 단어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간단히 적어보세요. 출력들은 이렇게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화면을 띄워놔야 되는 상황일까요? 감정 단어장으로 넘겨서 보여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감정 단어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감정 단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한 버전이거든요. 한번 적어보셨나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여기 채팅창에다가 오늘 나의 감정 단어가 뭔지만 적어줘 보시겠어요? 내 감정 단어만? 한분씩 그냥 편하게? 나는 오늘 이런 감정 단어를 느꼈습니다. 감정을. 오, 설레는 콩님. 지친, 궁금한, 행복한, 편안한, 피곤, 슬픈, 담담하고 여유롭고, 만족스럽고, 지친, 막막한, 긴장되는, 짜증나는, 피곤한, 흥미로운, 진심인, 행복한, 지치고, 외롭고, 걱정되고, 담담하다. 흥미롭고, 고맙고, 여유롭고, 긴장되고, 즐거운, 만족스러운, 그리고 열정, 설레는, 고요, 지친, 걱정, 피곤,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감정들이 많으시죠? 안심이 되는, 네, 지친, 피곤, 걱정. 맞아요. 뭐 그 걱정에는 요새 또 지금 산불 때문에 워낙 또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감사해요. 공유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뭘 하신 거냐면은, 네, 예주님도 자랑스럽고, 네, 담담하고, 진심이고, 진심인, 좋습니다. 우울한. 네. 그럼 여러분이 셀프 감정 코칭을 해보신 거예요. 약식으로. 이 셀프 감정 코칭이 뭐냐면, 나와의 대화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뭐 내 스스로랑 별로 대화하는 사람은 없죠. 막 거울 보고 다현아 너 오늘 어땠어?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요? 이 셀프 감정 코칭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감정에 대해서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만. 다른 거 말고 매일매일 너 오늘 기분이 어때? 그때 왜 그런 거 느꼈어? 아, 그랬을 수 있겠다. 맞아, 좀 짜증났었지?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의 대화를 셀프 감정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한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인데, 감정을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이제 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을 방에다가 다 넣어놓고 감정의 표정이 담겨 있는 사진들을 쭉 보여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뇌에 이렇게 회로 연결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사진만 이렇게 본 거죠 쭉. 근데 그 참가자들의 이 부정의 감정에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뭔가 위기를 느끼면 이 편도체가 엄청 활성화를 합니다. 근데 이 사진만 봤는데도 편도체가 막 활성화가 된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감정 사진에다가 감정 단어를 한번 붙여보세요. 나름의 감정 단어.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제가 임의로 한 건데 첫 번째는 좀 언짢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황당해 보이고, 세 번째 아이는 좀 지루하고, 네 번째 여자는 좀 서러운 것 같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시켰더니 막 활성화됐던 편도체가 이름만 붙여도 급격하게 활성화됐던 게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우리가 감정을 인지하고 그냥 언어로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이게 그 감정이 유발하는 효과를 굉장히 낮춰준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아, 오늘 그냥 짜증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 오늘 진짜 짜증남. 이렇게 손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 그리고 말로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뇌회로를 다시 재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준다더라. 그래서 요새 뭐 감정 일기를 쓰는 거 이런 것도 이런 베이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계속 맞아요. 창의력과 기억력도 좋아진다는 연구가 또 있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감정을 이제 탐색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감정 단어에서 이거를 내가 뽑아가지고 써보는지는 이제 인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조금 떨어뜨려 놓고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조금 해볼 거거든요. 자, 상황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내가 종이에다가 손을 갑자기 탁 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종이에 손을 베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종이에 딱 손을 댔어요. 어떤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세요? 아, 아파, 아파. 그쵸? 아야, 아프다는 뭔가 통증의 뭔가 그런 감각적인 그런 단어가 딱 의성어가 먼저 나오죠. 맞습니다.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일단. 이거는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감각으로서 내가 튀어나오는 말이죠. 근데 어제도 뵀어요, 손을. 근데 어제는 오른손 弁데 오늘은 왼손을 벤 겁니다. 똑같이 종이에다가. 그러면은 순간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이 튀어나올 것 같으세요? 그럼 짜증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어제도 뵀는데 오늘도 뵀어. 아, 또 아우 막 이렇게 내 스스로를 막 아우 멍청이 막 바보 같아 이렇게 말도 하죠. 맞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아야 짜증 날 수도 있고 짜증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제도 배웠던 상황이 추가가 되면 짜증이 배가 됩니다. 그쵸? 근데 누군가 나한테 온 거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A로 대답할 것 같다. 그럼 A. 나는 B로 대답할 것 같다. 그러면 B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아, 짜증나. 나 어제 뵀는데 오늘 또 뵀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아, 나 진짜 내가 부주의 해가지고 이거 또 뵀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A, C. 난 정말 왜 이럴까? 콩님은 역시 평범한 답을 내놓지 않으세요? A가 많죠. 자책의 끝이라고 하십니다. A, B 둘 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이거는 뭐 단편적인 예라 사실 다르게 반응하는 반응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드렸냐면 A라는 대답은 내가 나의 감정적 상태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A로 대답한다는 거는. 근데 B로 대답한다는 거는 감정적 상태보다는 현재 지금 객관적인 관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아, 어제 또 뵀네.
여기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 짜증나, 여기에 집중을 할 것이냐, 요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증을 여기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보는 거랑 내가 딱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뭔가 짜증이 띵 나왔네? 그 짜증을 보는 거는 분명히 다른 문제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 짜증의 감정으로 모든 상황을 보는 것과 한 걸음 물러나서, 아, 짜증이 난, 내 상태의 나를 보는 거죠. 이거는 되게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통증이 왔을 때 감각을 했잖아요. 근데 통증이 왔다고 무조건 우리가 감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나도 모르는 나의 멍이라든지, 이거 언제 다쳤던 거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 뭐 찧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 순간에는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느꼈던 거죠. 나중에 뒤늦게 피멍이 들어있는 걸 발견한다든지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의를 줘야지만 감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곳에 주의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감각과 감정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A라는 감정에다 계속 주의를 보내면 그 감정이 계속 하루 동안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관찰에만 집중을 하면 사실 감정보다는 그럼 이 상황에 대한 거, 그러면 이제 내가 다음부터 주의해야 되겠다. 라든지 하나의 해결 방책으로 사람이 이제 사고방식이 돌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주의를 보낼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네, B 한 분.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깨의 감각이 어떠신가요? 어깨 감각 어떠신지 한번 자유롭게 그냥 써보시겠어요? 뭐 뭉쳐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묵직하다, 아프죠, 맞아요. 뭉쳤다, 저도 뭉쳤습니다. 무거워요, 네. 항상 피로감이 여기 막 잔뜩 이렇게 올라가 있죠.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좋네요, 정상적이다. 무겁다, 찌릿하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어깨에 대한 감각을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의 그 어깨 상태를 지금 알고 계셨나요? 별로 집중하지 않고 계셨죠. 왜냐하면 주의를 저한테 주고 있었으니까. 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어깨가 무겁고 뭉직한 거는 잊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관심 있게 주의를 안 주면 적어도 그 상황이 나의 의식 공간에는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에 더 주의를 줄 것인가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계속 주의를 보내는 기술, 어떻게, 어디다가 아까처럼 A 해줄 것이냐, B 해줄 것이냐를 선택하면서 계속 주의를 주는 기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의 기술은 다시 말하면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짜증이 난 거는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짜증나. 나 어제 뵀으니까 또 뵈서 짜증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짜증이 난 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야로 계속 바꿔주신 훈련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거는 나의 생각인 거지 나의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을 계속 분리하는 훈련입니다. 아, 짜증나. 왜 짜증났지? 아, 내가 어제 뵀는데 또 뵈서 짜증났다고 생각했지, 그거.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짜증이 난 거구나. 그러면은, 그러면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짜증이 난 거는 이것 때문이야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나의 판단 때문에 짜증이 난 거라고 계속 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기술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요새 명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셨죠. 그래서 명상이 있고 마음을 챙긴다고 해서 마음 챙김 그리고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긍정심리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보는 행위예요. 보는 것. 기술 중에. 그리고 명상이라는 거는 쉬는 공간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심리는 쓰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나의 생각과 욕구를 계속 활용하면서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정 코칭은 제가 쭉 해보니까 이 마음 챙김과 긍정 심리가 같이 묶여 있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보기도 해야지만 이거를 계속 바라만 보고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쓰는 거, 네, 사용하는 거, 활용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더 나은 행복 지수를 높일 수가 있지를 계속 훈련하는 게 바로 감정 코칭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내가 탁월하게 선택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 그리고 욕구랑 생각 사이에 쉼을 주는 것. 이게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명상을 막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되게 친한 지인이 명상을 되게 오랫동안 해서 제가 명상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그 쉰다는 게 명상에서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명상을 하려고 딱 앉으면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일단 들어온대요. 감정도 막 들어오고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왔다가 흘러가고 왔다가 흘러가고 하는데 그 왔다가 흘러가고 나서 다음에 무언가가 오기 바로 전에 그 짧게 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텀이 점점 명상을 할수록 늘어난대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쉼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나의 욕구와 생각 사이에 쉼을 주는 게 바로 명상의 효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상의 쉼이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 생각 안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쉼의 공간을 계속 텀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러면은 감정을 탁월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감정 바라보기. 아까 이제 약식으로 해봤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감정인지.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왜 이런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떤 상황에 자꾸 이게 튀어나오는 거지? 이거를 감정을 계속 바라봐 주는 거예요. 바라봐 주다 보면은 떠오르는 자동적인 생각들이 같이 있거든요. 감정이 떠오르면서, 나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 이게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채워지지 않는 거지? 이거를 같이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그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 분이신데 이분이 빙산 탐색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감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행동 밑에 숨어 있죠. 근데 여기 지각이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각은 나의 뭐 신념이나 사고방식 같은 생각이에요. 나의 판단이랑 감정이 같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대나 열망이나 나의 본질, 이렇게 세 가지가 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튀어나오는 감정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의 서사에 의해서 다른 감정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는 지각, 신념이나 뭐 가정, 내가 가정하는 것들, 그 주관적인 현실. 근데 기대는 또 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타인이 나에게 갖는 기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열망, 욕구라고 하는데 뭐 사랑의 열망, 소속의 욕구, 내가 좀 수용받기를 원하나? 나 지금 좀 안정이 필요한가? 나 지금 약간 능력이 좀 필요한가? 이렇게 밸런스를 조금 맞출 수 있는 힘을 기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 아까 인지를 하면서 감정이 유발하는 효과를 다운시키고 언어로 옮기면서 나에 대한 기대, 타인에 대한 기대,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기대를 계속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욕구,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욕구를 채워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빙 감수성을 높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가 잘 좀 되시나요?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말이 너무 빠르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한 번 더 보고 싶은 장표가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넘어가서.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그 방금 왜냐면 이건 저는 빙산 이제 훈련을 이제 했기 만들 때문에, 네, 이거를 조금 편하게 네, 빙산, 네. 조금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네, 빙산 모델. 빙산장, 네. 그래서 요 감정과 생각은 붙어 있고, 그 밑에 기대와 열망과 자기가 붙어 있다. 숨어져 있다. 네. 빙산 앞장. 요거를 그럼 더 보여드리면 좋겠구나. 음.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이렇게 세트로 묶어놨는데, 이 감정에는 항상 어떠한 생각이 무조건 같이 올라옵니다.
그냥 단순히 아 짜증났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난과 동시에 나 무시당한 건가?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나 지금 뭔가 억울한 건가? 나 지금 호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의 자동적인 생각이 같이 딸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탐색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런 감정이 같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기대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 기대에 충족되지 못했을 때 또 감정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고 어떤 기대를 내가 바랬던 건지가 같이 탐색이 되면 아, 내가 바라는 건 이거였는데 상대방은 이거를 나에게 충족시켜주지 못했구나. 혹은 상대방이 바랬던 거는 이거였을 텐데 그거를 내가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런 갈등이 생겼구나를 조금 더 유연하게 조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로 이런 감정이 언제 자꾸 튀어나오는지 그 패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감정을 언어로 옮기면서 이런 걸 탐색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어떤 순간에 자꾸 이런 게 버튼이 눌리는지가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말을, 특정한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갑자기 딱 버튼이 눌릴 수도 있고, 어떠한 비슷한 상황이 놓였을 때 그런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어딘가에 뭔가 마감이 임박해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짜증이 솟구치는구나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 내 분노가 솟구치는구나. 나만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찾는 게 바로 세 번째예요. 언제 내 감정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지? 그럼 그거에 연결된 게 뭐냐면 바로 욕구예요, 욕구. 내가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내가 안정을 좀 추구하는 욕구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런 게 자꾸 튀어나오게 됩니다. 혹시 그 콩님 식스 휴머니즈 검사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신가요? 왠지 거의 다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 그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스 휴머니즈라고 그 토니 로빈스가 만든 그 여섯 가지 인간의 욕구 검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알고 계시고 그 욕구가 이제 잘 채워지면은 삶의 만족도 자체는 낮아지지 않는다. 내가 근데 만약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욕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성격이 안 맞아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강의 욕구 강의가 있었구나.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그 해결되지 않는 그런 자꾸 튀어나오는 감정과 해소되지 않는 것들은 나의 욕구를 살펴보시면 좋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삶의 만족도까지는 아닌데, 아, 자꾸 조금 거슬리고 불편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는 나의 성격과 안 맞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빙산 탐색 모델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되게 이게 짧게 여기다가 압축을 해놓은데, 감정 코칭을 이제 더면은, 잠시 끊기나요? 네. 그러면 이 신념에 대한 거, 첫 번째. 나의 신념에 대해서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기대에 대한 거, 나의 역할에 대한 기대들이 있어요. 역할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절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고, 이 욕구에 대한 것도 같이 다루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루기에는 이제 여기서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짧게 해놔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오늘은 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신념과 이런 쪽에 관련해서 또 한번 또, 네, 이거 너무 코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추가로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을 갑자기 바꾸시네요, 코님이. 네, 그래서 감정을 계속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감정을 계속 언어로서 옮기는 거 중요하고요. 나의 기대를 계속 좀 조절하셔야 돼요. 네, 타인은 나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자꾸 조절하시는 거. 그리고 나의 욕구가 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자꾸 충족이 안 되는지, 여기 열망에 제가 써놨죠. 사랑, 소속, 뭐 수용, 안정, 이건 이제 버지니아 사티어가 정의해놓은 열망이거든요. 그리고 뭐 자유나 즐거움, 공평함이 좀 침해됐을 때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욕구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면은 내가 지금 어느 욕구가 지금 부족한 건지를 같이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웰빙 감수성 높이기. 그래서 이 웰빙 감수성 높이기를 이제 같이 저희가 활동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웰빙 감수성을 높이는 것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찾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내가 다행인 게 뭔지 찾아보시면 되게 좋아요. 나 다행인 게 뭐지, 오늘? 오늘 뭐 미세먼지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뭐만 다행이다. 이렇게 다행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좋았던 거. 오늘 내가 뭐 좋았던 거 한 가지가 뭐가 있지? 오늘 비록 내 삶은 아까 뭐야, 그 감정에서 봤을 때 막 지치고 피곤하고 걱정되고 굉장히 외롭고 짜증나고 막막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다행인 것과 좋았던 거는 뭐가 있었을까? 딱 하나씩만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 찾지 말고. 그리고 내가 오늘 했던 행동 중에서 내가 그래도 잘했던 게 뭐지? 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을 수도 있죠. 근데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은 버스 기사님한테 활발하게 뭐 인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나가는 문에서 뭐 문을 뒷사람에서 잡아주는 것들, 이런 것도 사실 내가 잘한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너 그래도 오늘 이런 잘한 행동들이 있었네. 하시면 좋고, 그리고 내가 오늘 도움받은 게 혹시 뭐가 있었나?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었나? 그리고 새로 내가 오늘 얻었던 게 있나? 이런 것들이 나의 웰빙 감수성을 높여주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걸 찾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웰빙 감수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의를 어디다가 줄 것이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계속 주의를 주면 계속 그 불편한 감정과 상황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를 자꾸 그런 감정에 지배당해서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언어적으로 내가 그 계속 언어를 옮기면서 이거를 회피한다는 것보다는 마주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것에 계속 주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좋은 감정들을 느꼈네? 그래도 아직 오늘 하루는 아주 나쁘진 않았다. 계속 가지고 있음을 누리면은 이게 증진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빙 일지도 공유를 해드렸어요, 미리. 웰빙 일지를 한번 써볼 건데 미리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웰빙 일지 중에서 1번, 2번, 3번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번호를. 너무 많은 거를 다 공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자랑스러운 거, 오늘 내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거, 그리고 오늘 새로 배운 게 뭔지, 또 내가 남을 위해서 오늘 한 가지라도 있나? 친절을 베풀었던 게 있나? 배려해줬던 게 있나? 요거를 한두 가지씩만 적어서 채팅창에다가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충분히 적어보시고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써보셨나요, 다들?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네. 틈틈이 책을 읽었다. 아까 희희님 3번 음식 대신 주문해 줌. 좋습니다. 이거 좋죠. 거의, 이거 음식 주문 대신해 주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님, 플레이어분들 판 깔아드리는 일을 한 것. 틈틈이 책을 읽겠다. 경희님, 뒤에서 채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 감정을 다룬 것. 짜증난 제빵기사님께 말동무가 되어주셨다. 이야, 성격 엄청 좋으신 분이신가 봐요. 그리고 오니님, 욕구를 위해서 일어나서 외출 나간 것. 음, 사람 그래도 만족스러웠다. 내가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가방끈을 옆쪽으로 옮겨서 옆에 앉은 분을 배려한 것. 너무 좋습니다. 신님,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은 일. 잘 이렇게 딱 제동을 걸으셨나 봐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은 사람들은 각각 다르다. 남을 위한 거, 물리적 힘듦을 대신 내줌. 김셀링님 10km, 마라톤 이거, 달리기 하시나 봐요. 10km 뛴 거. 뉴스레터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고, 친구 옷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준 거. 맞아요. 저는 요거 약간 오지랖이 좀 있어서, 앞에 모르는 사람 등짝에 붙은 머리카락도 막 떼주고 싶어가지고 엄청 안달복달 하거든요. 친구의 옷에 붙은 거 떼줘야죠. 그리고, 혜은님, 출근 전에 독서를 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백지 상태가 가장 흡수하기 좋은 상태라는 거. 네. 리액션. 혜은님 괜찮으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채워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준님, 계획이 틀어졌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대처해서 할 일을 해내고 성장했다. 음,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그럴 수 있고, 보일러 고치러 와주신 분들 커피를 사드렸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묵조아님, 네. 고마운 마음 표현한 거, 저병 팔 동작, 그리고 레시피 정보 알려준 거. 다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루를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웰빙 일지를 쓰시면서 계속 웰빙 감수성을 높이시는 거. 그 웰빙 감수성을 높이시다 보면은 내가 부정의 감정이 딱 와도 조금 타격이 좀 덜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쪽에 자꾸 주의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웰빙 일지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틈틈이 써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매일 쓰는 건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거 부정성을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말자. 부정성을 배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정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 대신 긍정성으로 계속 지배를 하게 하자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나의 사회라고 이제 보는데 이 마음 사회 안에는 사실 다양한 내가 살고 있어요. 어떤 내가 살고 있느냐? 요거는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한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잘난 체도 합니다. 나는 남한테 쉬는 게 되게 좋다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계속 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를 바라기도 하지만 안정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난 남에게는 실패도 도움이 된다고 괜찮아 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실패하는 거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반대되는 것들을 같이 동시에 떠올리고 동시에 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 둘 중에 진짜 나는 어떤 내가 진짜일까요? 둘 다 나죠.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것도 나고 변화를 바라지만 내 안정을 좋아하는 것도 납니다.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고 내 마음 사회 안에는 되게 다양한 나가 지금 굉장히 캐릭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에 이 무대가 있는데, 그럼 이 마음 사회에 있는 내 수천만 가지의 나의 아이들 중에서 과연 어떠한 나를 내 무대에 올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막 난입해가지고 막 까부는 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책 읽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나 양가적인 모습들이 동시에 욕구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무대에 올릴, 나의 마음 무대에 올릴 각 다양한 나 중에서 어떤 애를 메인으로 계속 올릴 건지 무대에다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감정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콩님이 사전에 공유해주신 자료에 보시면, 네, 제이콤님 안에는 고요한 친구가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집에서만 나오실 게 카메라 꺼지면은 나오실 수도 있죠.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벽에 짧게, 네, 맞습니다. 혹시 고요한 콩님의 모습을 목격하신 분들은 저한테도 한번 단톡방에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인사이드 아웃의 메인 핵심은 이거 같아요. 모든 감정이 어울려서 나를 만든다. 사실 여기에 9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거든요, 사실. 지금 콩님 우시는 거 아니죠? 아, 눈을 비비고 계셔가지고. 음. 그래서 뭐 기쁨이도 있고 슬픔이도 있고 1탄에서는 기쁨이가 슬픔이를 너무 과도하게 배제시켜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이제 2탄에서는 이 불안이가 모든 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 이렇게 지배하면서 위에 이제 원래 1탄의 애들이 막 쫓겨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에 마무리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감정들이 이 라일리의 막 분노에 휩싸여서 막 복합적인 이런 자아를 끌어안으면서 잠재웁니다. 기쁨이 혼자 한 일 아니고, 불안이가 혼자 한 일 아니고요. 다 같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라일리의 자아를 새롭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만큼 이 감정들은 모두 소중하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감정들이다. 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사이드 아웃 2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이런 게 나옵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우린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문장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바치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마음 사회에 있던 게으른 나도 나고 막 미루는 나도 나예요. 그 나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지금은 게으른 내 나보다는 조금 더 부지런한 내가 더 필요해 라는 거를 올려주는 겁니다. 또 때로는 너 지금 너무 바빠, 부지런해. 오늘은 조금 게을렀으면 좋겠어. 이거를 계속 욕구와 기대를 조율하면서 무대 위에 계속 적재적소에 내가 계속해서 선택해서 올려야 됩니다. 네, 제이콥님은 이 영화를 성인들에게 바치고 싶다. 맞아요.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맞아요.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거. 초면이지만.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실습. 오늘 엄청 또 하루 종일 애쓰셨잖아요. 나에게 딱 격려의 한마디 딱 한 줄만 써주시겠어요? 채팅창에다가. 나를 위한 격려의 한마디. 저는 다현아,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스스로를 믿고 걸어가 보자. 저는 이거를 남겼거든요. 채팅창에다가 오늘 나 너무 고생했는데 나한테 만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해준다라면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쭉 써보시겠어요? 한 줄만? 오늘도 나를 생각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희님. 오니님, 오늘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만족을 위해 노력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셨군요, 오늘. 경희님, 오늘 잘 살았어. 축하해. 맞아요. 하루하루 잘 사는 게 중요하죠. 톰님, 오늘도 잘 쉬고 잘 먹고 좋은 만남과 좋은 시간들로 채웠다. 세은님, 혜은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하십시오. 조아님, 넌 너무 멋져. 늘 응원해. 김셀랭님,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더 안 올라오시나요? 음. 예준님, 잘하고 있어. 그대로 믿음을 더더욱 주면 되겠다. 이게 읽다 보니까 저도 되게 위로가 많이 되네요. 저한테도 해줄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네. 신님, 너무 걱정하지 마. 잠시 쉬어. 잠시 쉬어야 되는 게으른 나를 무대 위에 올려주세요. 혜영님, 오늘도 잘했다. 지금처럼만 하자. 좋습니다.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게 끝나기 전까지 올려주시면 되니까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우리가 나에게 이런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 챌린지를 하시면 이걸 무조건 매일매일 써서 인증을 올리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존감 진짜 높아져요. 매일매일 내가 나에게 하루에 한 줄씩만 써주셔도 좋습니다. 또 사전에 공유해드린 영상이긴 한데, 요거 이제 마무리, 같이 보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 영상을 혹시 보시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사실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것들이 정말 괜찮았을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되게 담담하게 지내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단단해야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이 된 건 아닐까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후기 이거 남겨주시면은 이 자료 다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QR 찍어서 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오픈한 챌린지는 성장 챌린지밖에 없고, 나머지 챌린지는 순차적으로 오픈을 할 건데, 그건 제가 인스타그램에다 지금 공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따로 단톡방을 아직 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이 여기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공지 올라갔을 때, 네,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네, 다현님, 그거, 어, 말씀 끝나면 제가 다시 공지할 텐데, 그거 네, 단톡방에 그냥 띄워주세요. 제가 다시 공지할게요. 지금 말씀 다 끝나시면. 어떤 거를, 지금 제가 그럼 네, 잠깐만 얘기하면은, 네네. 다들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거 후기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보기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별도로 후기 요청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따로, 제가 후기 요청 따로 안 드릴 거예요. 다현님 거기 이메일 주소도 받으시죠? 그쵸? 네, 맞아요. 이메일 네? 주소 들어갑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 후기는 다현님께서 이따가 끝나고 올려주실 텐데, 거기에 올려주신 거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토요일에 후기 보내주신 분들 다시 보기 보내드리는 거, 그거 여기 다현님 올려주신 거 올려주시는 걸로 작성해 주세요. 그럼 거기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어, 네, 일단 그렇게 하고, 네,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이 챌린지랑 워크숍이랑 방금 이제 지금 얘기 안내 드리는 거, 이거 제가 다현님께 별도로 요청드려서 저희 오픈 채팅방, 저희 하이퍼 님들을 위한 그 채팅방에 그거 요청을 드려서 띄워드리도록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하실 분들 보셔도 되는데 추가 안내를 요청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입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혹시, 네, 일단은 오늘 수고해주신 다현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네, 화면 감사합니다. 공유 이제 꺼주시면 될 것 네네. 같고, 어, 네,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감정학개론 수업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신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현님 답변, 얼마든지. 네. 네네네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음, 만약 지금 당장 안 떠오르셔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단톡방에다 물어보시면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오, 최대한 피드백 드려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계속 계실 건가요, 이제? 나갈까요? 저 그럼. 아니요, 하이퍼로 참여를 네. 부탁드리죠. 네네. 당분간 있겠습니다. 네네네.
커뮤니티 네, 플레이어로 입장 네, 신청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제가 커뮤니티에 대한 소개를 정확하게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서. 아, 경희님이 감사일기 질문해 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도 감사일기를 매번 쓰다가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 근데 제가 감정 코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거를. 이 감사일기라는 게 약간 감정 코치로 봤을 때는 감정을 조금 강요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찾아내.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웰빙 일지분이 다행인 거를 찾아보게 하는 게 있어요. 다행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 비록 뭐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다. 다행인 걸로 한번 바꿔서 써보시면 조금 더 수용에 가깝거든요. 감정을 조금 더 수용해 주는 거고, 감사라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감정 강요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는 끝까지 못 썼는데, 다행일기는 1년 동안 썼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조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해야지노. 맞아요. 계속 약간 그 억지로, 느낌이네요, 네, 진짜. 막 제가 쥐어짜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사일기를 잘 못 썼습니다. 다행인 걸 찾아보는 걸로.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 감정 단어랑, 제가 이거 그러면은 그 감정일기 쓰는 그 양식이 있어요. 그게 한 페이지짜리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그냥 아무 노트에다가 그것만 쓰시면 되는데, 그 파일을 여기 딱 올려드릴까요, 콤님? 네, 단톡방에? 네, 너무 좋죠. 아니면, 네. 아니, 여기 오신 분들 특혜로 뭐 지금 여기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리는 게 나을라나? 아니, 전체 방에 전체로 해드려도 어차피, 괜찮죠? 네네네, 어차피 안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제가 그럼 감정 일기 쓰는 어떤 항목을 쓰면 되는지 그거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너무 단톡방에. 좋은데요. 네네네. 네. 그거 참고해서 써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네. 다행일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강의를 들으신 것만 해도 벌써 엄청난 특혜가 아닐까. 네, 늘 이제 저 혼자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외부에서 모셔서 강의를 이제 전문가분께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했는데 다들 좋은 시간 되셨죠? 네. 앞으로도 제가 하면서 좀 다른 전문가분들을 모실 수 있다면은 좀 그렇게 한번 네,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네. 이게 원래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지난 주가 MBTI가 아니라 원래는 감정 강의를 하려다가 어 음, 제 멘토님께서 이제 지난 토요일에 그 감정 관련돼서 좀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걸 듣고서 내 걸 보완한 다음에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미룬 건데 마침 그때 이제 다현님께서 그때 와주셔가지고 아 부탁해야겠다 싶어서 네 얼른 부탁해가지고 모셨습니다. 네. 아, 흰님께서 지금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오늘 너무 좋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한동안 못 오시는 동안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예정입니다. 네, 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다현님께서 감정과 개론을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이제 그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들까지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좀 속도감 있게 좀 많은 것들을 오늘 좀 알려주셔서 이게 좀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유료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복습 자료는 이제 다현님께 따로 부탁은 안 드리고 제가 복습한 거를 가지고 이제 보내드릴 음, 거예요. 제가 복습해서.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 기초편 두 개랑 그 중급 그거를 이제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음, 목요일은 그 앞에 해주신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갖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감정을 제 기준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까 전에 이제 빙산 보여주시면서 이제 욕구랑 뭐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감정이 행동으로 일어나기에 대한 그 거기까지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감정을 아는 것이 왜 나다움을 아는 것인가?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면 나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행동이랑 연결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감정에 대한 언어나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감정을 해석하고 이런 거에서 도움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 드릴 수 있으면 다음 주 이어서 다다음 주까지 혹은 다음 주에 끝낼지 요거는 제가 좀 들여다보고 아마도 두 주를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혹시나 다현님께서 저한테, 추가로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제안을 주시면은, 제가 제 강의에 뭐 포함을 시키든 아니면 다현님께서 아까 전에 그 심화로 뭐 더, 혹시나 시간이 허락하시면 다시 한번 초대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네, 한번 여기서 질러나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행한 강의에 대한 정리들도 제가 다현님께 전달 드려서 좀 감수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커뮤니티 플레이어 분 중에 한 분이 또 또 교수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음, 그래서 그분께도 제가 또 감수를 받아서 혹시나 틀린 게 있으면 좀 교정을 음, 받아서 그런 것들 제가 문제 없게 진행하도록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감정에서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멋지십니다. 네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를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감정을 알면 나를 안다. 이렇게 저는 음, 생각할 정도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맞습니다.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해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와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그 후기를 남겨주실 건데 한마디 소감을 지금 써주시면 다현님께서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다현님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도 이제 저는 주로 소규모로 많이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긴 해요. 다 그룹 코칭 다 소규모로 하고 네, 있고. 대화를 좀 더 많이 하시죠, 다현님도. 네, 맞아요. 이제 딱 그룹 코칭 개념으로 가면은 이제 활동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걸 주차를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아마 콩님도 동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그걸 경청하고 다시 재해석해서 좀 팁을, 가이드를 드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서 제가 이제 한계를 느껴서 감정학 계란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거를 아예 이제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가면서 그 활동은 하나의 실습처럼 가보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올해 지금 그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게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좋다고 해주시고, 받았다고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몽글몽글한 하루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며 가며 저희는 어디서든 또 볼 수 있으니까, 사람 인연이라는 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반갑게 안은 채주시면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 오늘 아마 감정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이시라면은 이 감정학 개론, 오늘 이제 감정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새롭게 아시는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갈무리하면서 오늘 했던 얘기에 약간 핵심이라고 찝어주신 문장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앞붙이고 핵심 다시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나, 어떤 특히나 분노가 밀려와서 화를 내기까지 이 여정에, 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서 내 빙산 안에 무엇과 만나서 화를 내기까지의 그 안에 감정이 일어나고 그게 밖으로 표출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기까지의 이것이 우리는 하나라고, 감정과 행동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도 행동도 감정도 다 이렇게 연속 동작 안에 있는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이 되기도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감정이라는 거를 카테고리화하고 언어로 표현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나쁘다라고 인식하면 내가 나빠진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전에 핵심으로 찝어주신 게 뭐냐면 부정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성으로 지배하게 되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거를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막아서거나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도 나다라고 이해해 주되 부정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부정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포용해주고 긍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끔 하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훈련과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언어로 옮겨보고 내가 관찰자가 돼서 내 감정을 한번 바라보고 이게 초급 기술로서 내 셀프 감정 코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급 단계로 가면은 이거를 이제 보고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쉬어가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거를 내가 긍정적인 거를 쓰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네,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내가 쓰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방금 얘기한 부정성을 포용하고 긍정성이 지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였나 싶으시죠,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한다는 게 더 복잡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목요일, 금요일 그 제가 레터 보내드리는 걸로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레터는 어, 제가 주 7일 레터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강의를 해드리는데 수요일에 예습 자료가 나가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테고 복습 자료가 목요일, 금요일 나가고 토요일엔 다시 보기 자료가 나갑니다. 요약 노트랑 그 강의 슬라이드랑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일요일에는 한 주간의 Q&A를 묶어갖고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큐가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피드백이 아무도 없어갖고 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지금 독서랑 글쓰기를 습관 만드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나에게 정말 나다운 성공을 위해서 독서랑 글쓰기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연재를 지금 하고 있고 독서랑 글쓰기 습관 만드는 법이 드디어 연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둘 중 하나예요. 나다운 성공을 위해서 공부법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보내드릴지 아니면은 이제 경제적인 그 나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금융적으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정말 놀라운 유대인들의 돈 습관에 대한 거를 지금 연재할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먼저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투표를 좀 받아볼까 싶네요.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월요일, 화요일 날 연재가 시작될 겁니다. 새롭게 또 새로운 주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 7일 커뮤니티 요거 유료 금액이 월에 9,900원인데 그거에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과 커뮤니티를 시작해서 하입이라는 커뮤니티 이름으로 제가 지금 단톡방도 오픈 채팅방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의 대기실이 아니라 어 하입이라는 커뮤니티 Here Your 플레이그라운드 임파워먼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당신의 플레이그라운드의 권한이다. 이렇게 드리면서 여기 당신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파워를 장착하셔라. 이렇게 중의적 의미를 담은 커뮤니티고 4월 5일 첫 커뮤니티 모임이 시작되고 앞으로 그 모임이 이제 나다운 성공을 이뤄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잘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에요. 6월 달에, 그러니까 4월 5일 모임은 신청이 끝나서 이제 추가로 받긴 어려울 것 같고, 6월 달에,
제주도 캠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바베큐랑 숙박이 무료입니다. 참가비 따로 없어요. 자기 개인 경비로 오시면 되고, 18명, 16명, 16명 리밋으로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계신 분들 갈 거고, 이거를 외부로 얘기할 기회가 아마도 2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신청 받고 나면은 아마 신청이 늦으시면 신청이 어려울 것 같으니, 그거 참고해서,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다. 나다운 성공을 이뤄간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참여해서 내 환경을 설정하고 나다운 성공을 이뤄가고 싶다 하신다면 커뮤니티로 오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단톡방에 띄워드릴 예정인데, 4월 26일에 제 멘토님과 또 다른 한 분, 셋이서, I am 이라는 주제로 나다움, 그리고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어, 네트워킹 파티를 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저희 커뮤니티 계신 분들은 특별 가격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잘, 어차피 지금 수익이 남는 게 아니어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기획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는 동안 여기 혹시 댓글로 올라온 거 다현님 보셨나요? 네. 네, 보고 반응 다 해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네네네. 좋아요 눌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기회 드릴게요. 감정을 알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 감정 무시하지 마시고, 의심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다현님 그 단톡방에 그거 후기, 네, 그거 후기랑 그 감정일기장이랑 공유해 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좋은 좋은 밤 밤 되세요. 되세요. 네.